김제 산단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전북도의 법적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북도가 폐기물 업체와의 소송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완주군 자동차 부품업체 집단 감염 관련 누적 확진자는 37명이 됐습니다. 출소하자마자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과거 비슷한 범죄로 복역한 A씨는 교도소를 출소한 지 20여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북도가 미얀마 국민 돕기 티셔츠 운동으로 모금한 2억 원을 도내 유학생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티셔츠는 18일 동안 13,000여 장이 판매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도는 지난 6일부터 7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에는 6명, 7일 2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주군에서 발생한 2명은 자동차 부품업체의 집단 감염 관련자로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의 누적 확진자는 37명입니다. 장수군 2명은 자활센터 근로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전북도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분산 조치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급여를 제공하고 가족에게도 돌봄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하는 초중고 장애 학생에게는 특별 돌봄급여를 추가 지원하는데요. 전체 지원 예상 규모는 7억 7천만 원으로 희망자는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기간은 접수일부터 연말까지 최대 6개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제에 들어설 예정인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하지만 10년여 전의 계획보다 매립시설은 5배, 처리 물량은 무려 10배 가까운 규모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다면 산단 개발 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진 전북도의 대응은 그동안 어땠을까요?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등이 없는 폐기물 처리장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김제에 들어설 예정인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막기 위해 시위에 나선 겁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양보를 했어요. 1차에 아까 이제 10m, 지하 10m에 약 10만 톤 가량의 폐기물 매립한다고 해서 그거는 산단 자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부득불한 것이다라고 해서 지평선 산업단지 4만 9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7개에 달하는 면적에 지상 15m, 지하 35m 깊이로 폐기물을 매립할 예정입니다. 10여 년 전보다 5배 늘어난 규모로 처리할 폐기 물량은 10배 가까이 불어난 112만여 세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김제시와 전북개발공사,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 법인인 산업단지 개발 시행사가 폐기물 처리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했던 겁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과정에서 폐기 물량을 늘릴 수 있는 특수 조건을 넣어 특혜 의혹이 나옵니다. 계약 이후에도 용량은 10만 9,486 세제곱평방미터에서 111만 6,900 세제곱평방미터로 변경 신청을 이어 특혜 의혹도 의심된다. 당초 전북도는 폐기물 매립량을 늘린 시행사 측에 5차 개발 실시 계획 승인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매립고를 50m까지 늘린 4차 변경 계획은 승인 고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행사 측은 이런 근거 등을 들어 전북도의 승인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은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다하게 들어오면은 좀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로 구성된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기도 해가지고 를 했는데 좀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는 저희 이제 의견을 인정을 해줬는데 2심에서는 좀 그렇지 않았죠.
게다가 전북도는 지난 1월 상고를 포기하라는 법무부 지휘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폐기물 용량 변경 신청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 주민들의 원망과 분노는 범시민 서명운동 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하나를 가지고 대형 로펌 7분하고 같이 소송을 했다는 것은 도에서 용인했다고 볼 수밖에 우리 대책에서는 판단합니다. 김제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도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반대 걸기대회가 다음 주 월요일 전북도청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도가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에게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북도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국민을 돕기 위해 티셔츠 구매 운동을 펼쳐 마련한 2억 원을 도내 유학생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티셔츠는 제한 미얀마 전북학생회와 국제선교단체 행복한 아시아가 공동 제작했으며 18일 동안 13,000여 장이 판매됐습니다.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의 국민참여재판이 다음 달 21일에 열립니다. 전주지법은 친부 24살 A씨와 친모 22살 B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6월 21일 오전 9시 30분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국민참여재판 당일 피고인과 증인을 신문하고 증거를 제시해 배심원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A씨 등은 올해 2월 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는 등 폭행을 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근 각 정당별로 주요 대선 주자의 정책과 비전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경선이 벌어질 가을이 지나면 최종 후보군이 드러날 예정인데요. 네, 전북 지역 현안들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5년마다 개정하는 국가교통망 구축 계획에 전북이 반영을 요구한 사업은 대략 20건에 달합니다. 전북도가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요구한 신설 도로는 전주 대구 구간과 새만금 남원 구간 등 2건입니다. 확장으로는 호남고속도로 김제 정읍 구간과 서해안선은 동서천 고창 구간입니다. 전북의 철도망 구상이 줄줄이 불발되면서 도로망을 확대하기 위해 대선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철도망 구축 사업 관련해서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우 이 전라선 고속화 사업 하나가 사업에 반영이 됐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이게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다음 달 6월 달에 확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확정 고시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농업 종사자가 많은 전북 지역에서는 귀농귀촌인 유치 중심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는 농업 분야 소득 증대 정책 마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이거는 기술력을 이 스마트팜에 접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지역 상황에 맞는 어떤 스마트팜 개발을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을 단위의 그러니까 공유경제랄지 사회적 경제 개념을 도입한 이 스마트팜을 개발을 해서 19년 동안 개설이 지연된 부안고창 노을대교와 교통오지인 정읍 남원간 국도 개설 등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전북 지역 현안들. 대선 공약에 반영할 현안을 확인할 수 있는 헬로 이스토크 전북 대선 공약 사업편은 오는 13일 저녁 7시 15분에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대가 202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게 적용될 이번 전형에는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70개 학과에서 558명의 지역 인재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시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에 반영하는 수능 최저 기준을 3개의 영역에서 2개로 줄이고 등급의 합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 부담은 줄어들고 지원 가능한 모집 단위 선택 폭은 넓어졌습니다. 아들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경찰청과 방송국으로 차량을 몰아 출입구 등을 훼손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47살 A씨를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밤 9시 50분쯤 전북경찰청 주차장 주차 차단기와 전북경찰청 건너편 방송국 정문 차량 차단기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50분쯤에도 전북경찰청 민원실에서 아들이 국가기관의 보호 판결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바 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충남과 충북, 대전, 세종이 지난해 용담댐 용수 사용량을 늘려달라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기사인데요. 이에 전북도는 안 될 말이라며 난색을 표명하는 등 전북 충청권 간 용담댐 용수 사용을 둘러싼 물 분쟁 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실었습니다. 최근 충청권 4곳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금강물관리위원회에 진안군 용담댐 물 공급량의 재조정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공급량 재조정 사유로 전북은 해마다 빠르게 인구가 줄어 물 사용량이 줄어드는 반면 충청권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해 물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단순한 논리라는 겁니다. 전북일보는 충청권이 전북의 희생으로 생긴 용담댐의 과거와 역사를 간과하고 단순 인구 논리로만 물 사용량을 따져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 착공이 시작된 지난 용담댐 건설로 진안군 6개, 읍면 70개, 마을 8.2 제곱킬로미터 부지가 물에 잠겼고 당시 진안 군민의 40%에 이르는 2,800여 세대, 12,616명은 집과 농경지를 물에 묻고 고향을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용담댐에서 나온 최상급 수질의 용수를 전북과 충청권이 현재까지 각각 103만 톤, 75만 톤을 공급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단순 인구를 내세워 물을 더 달라는 충청권의 논리는 안 될 말이라며 충청권의 논리를 합리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북일보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는 홀몸 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장비를 지원합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는 홀몸 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정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정에 설치된 응급 호출기와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를 통해 119에 자동 신고되는 시스템입니다. 도는 올해 7,700여 가구의 댁내 장비를 차세대 장비로 교체하고 8,300여 가구를 추가 발굴해 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국 한우협회 전북도지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저소득층을 위해 한우곰탕 600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정윤섭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물품은 도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도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출소하자마자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42살 A씨를 구속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북과 전남, 광주 등을 돌며 빈 택시와 무인 점포 등을 대상으로 75차례에 걸쳐 600여만 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범죄로 복역한 A씨는 지난달 2일 교도소를 출소한 지 20여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어버이날입니다. 김나령 아나운서는 어버이날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근데 사실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현금을 준비했습니다. 네. 한 쇼핑몰 기업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네. 실제로 받고 싶은 선물 또 주고 싶은 선물 1위가 김나령 아나운서가 준비한 현금이 맞다고 해요. 그래요? 네. 잘 준비했네요. 네. 응답자의 60%가 뭐니 해도 현찰이 최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네요. 맞아요. 뭐니 해도 필요한데 사실 쓸 수 있는 현금이 좋긴 하죠. 네. 그렇지만 선물도 좋은데 또 따뜻한 감사의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더 큰 감동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아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날 수 없는 분들은 영상 편지나 영상 통화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어버이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